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관련하고 그다음에 TQQQ,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 중국이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뭐 4배 인상을 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00%로 늘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에 대해서도 여기에 동참을 해라. 그래서 유럽도 관세를 지금 중국 전기차한테 관세를 매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중국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반격을 하겠다. 그래서 반격을 하는데, 우리랑 전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는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매길 수 있다는 이런 지금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유럽이 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없고 그것도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대표 브랜드인 비아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요. 이런 게 다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들고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 지금 가격이 진짜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위에서 물려서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말씀은 없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선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은 꾸준히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흐름은 크게 뭐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큰 이슈도 없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큰 흐름이 결정될 것 같고, 테슬라는 어제 보니까 6.6%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세미트럭 관련해서 이런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6.6%가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다 흐름이 좋고, 엔비디아는 또 신고가로 954달러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그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도 오늘 1.34% 올랐습니다. 물론 뭐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지금 바닥을 찍고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뭐 ETF들도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TQQQ나 속술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3일 새벽 5시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진짜 1000비디아가 찍나 1000달러를 찍나 이게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나스닥이나 S&P 500 미국 주식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내려올 것이고, 아니면 실적이 좋다고 하면 또 오버슈팅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잘 가고 미국의 이런 지표들은 다 좋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안으로 파고들면은 거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뭐 지표랑 다르게 미국인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너무 폭등해서 뭐 사 먹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나락가는 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런 유튜브 보면은 너무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다 이런 인터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지금 역대급 좋다지만 아이 있는 가정은 못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도 전체적인 파이는 크고 그렇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피면서 우리도 물가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계속 1,300원대 위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동산이 없는 서민들이랑 있는 뭐 자본가층이랑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해서 이런 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다시 또 금리 인하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에는 7월에서 12월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지금 다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지금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유럽 총재는 말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보면은 7월설도 돌고 있다가 다시 9월 아니면 연말 이렇게 해서 뭐 이 중에 뭐 2번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 봐야겠죠. 뭐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물가가 여전히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고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빠르게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체적인 미국 주식 한번 상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저는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SOXL, SOXL이나 TQQQ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 시장은 물론 뭐 체크는 하지만, 뭐 날씨 체크하듯이 매일매일 날씨 체크하듯이 체크는 하지만, 그냥 꾸준히 큰 틀은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뭐 60% 70%까지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니까 지금은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 금액은 3,300만원이고, 제가 이거 10년을 모아가면서 6억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거 두 개 합치면 12억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면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만원씩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10년 지나면 3배 레버리지가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40만원씩, 이제 한 달에 40만원씩 꾸준히 모아가면은 여러분들 10년 뒤에 12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돌려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게 뭐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미래를 뭐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측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전기차랑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빼놓고서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죽이려고 계속 철의 장막을 치고 중국을 막아야 된다,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들에게 이렇게 합심을 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막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이런 거 다 막자, 중국 자원들도 막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원래는 예전부터 계속 추구했던 게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이런 걸 추구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 느끼는 점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오히려 걸어 잠그고, 오히려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미국 입장에서도 페어플레이 하기에는 이제 뭔가 조금 중국이 그만큼 플레이어로 너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반칙을 하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부터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타이밍을 잃어서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비꼬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테슬라와 미국산 태양광 패널을 10배 가격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랑 이런데 만약에 중국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국산 태양광이나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를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10배 가격에 테슬라 전기차나 아니면은 태양광 패널을 사야 된다. 그래서 더 삶이 팍팍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비꼬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조금은 걱정된다. 이게 원래는 서방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추구했던 게 원래 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기차랑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갖고 오는 거였는데, 그거에 중국이 진짜 가장 빠르게 그 핵심을 찌르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배터리를 값싼 가격에 계속 밀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은 빠르게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고, 빠르게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유럽이나 미국은 빠르게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중국 죽이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TL, 중국의 제1의 배터리 회사죠. CATL의 정의친 회장은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이 재활용 있잖아요. 배터리 광물 재활용 능력이 이제는 99%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니켈이랑 코발트가 이미 99.6%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광물을 채굴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또 CATL이
중국 배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죠? 이게 아예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또 이제는 미국은 이렇게 비꼬는 또 댓글이 남겼더라고요. 미국은 배터리 재활용을 규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CATL이 튜닝겐이라는 독일에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독일이나 서방 언론들이 또 안 좋게 비꼬는 기사가 있었다. 영혼을 팔았다. 돈에 중국의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비꼬았지만 이 지역은 결국은 발전을 하고 있죠. 헝가리도 지금 보면은 중국이랑 연합하면서 중국 공장들 비아디나 아니면은 CATL의 공장이 들어가면서 또 자동차, 전기차의 메카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공장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생산을 하면은 경제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랑 협력을 안 하고 이건 저는 중국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지금 사정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중국이랑 지금 교류를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유럽들은 계속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독일이랑 프랑스는 또 어떻게든 중국이랑 교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차이나 쇼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는데 굳이 유럽에 미국에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반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25% 관세를 유럽에 대해서 매긴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세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럽에 25% 관세 인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관세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유럽이 뭐가 피해 보냐면 가뜩이나 지금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그냥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유럽 브랜드가 포르쉐 뭐 이런 벤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이런 게 고급 승용차잖아요. 고급 승용차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더 커지면은 이 수요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중산층이나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유럽의 값싼 이런 전기차나 아니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는 관세를 때릴 수가 있다. 그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유럽조차도 중국의 많은 시장을 갖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벤츠나 뭐 BMW나 이런 회사들도 독일 회사들도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 입장에서도 이 중국 전기차나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다. 왜냐? 중국 입장에서도 또 25% 반격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이 엮인 이런 수출입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역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맘먹고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유럽에 많은 전기차나 태양광을 수출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수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규모가 커지고 교류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랑 미국을 빼고도 지금 남미나 호주 그 다음에 어디죠?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아세안 이런 쪽에 무한하게 수출할 수 있는 지금 국가들이 많다. 이미 여기에 보급이 안 된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000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의 무한한 수요가 남반구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전지판이랑 5G 이런 통신망도 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출량 보면은 이 주황색이 개발된 국가 그러니까 발전한 국가 선진국을 빼고 이 개발도상국의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이쪽에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사를 이거 이미 찾아와 놓긴 했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남반구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대1로 계속 늘려가고 있고 남반구 쪽에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런 거 보면서 굳이 서양에 목 매지 않아도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런던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 비꼬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 목숨 걸고 전기차를 왜 타냐, 중국 전기차를 왜 타냐 이렇게 하지만 목숨 걸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버스가 이제는 중국산이고요. 거의 뭐 70%에 달한다고 했죠. 이제는 중국산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런던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조차도 비아디 전기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런던 보세요. 런던의 고어헤드 운송 그룹에 100대 이상의 400마일 이버스, 그러니까 비아디의 이버스 532kW의 배터리 팩이 있는 이 버스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영국 시장에 1800대 이상의 버스를 비아디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영국에서도 버스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비아디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찾아보면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640km다. 2층 버스가 640km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스나 이런 트럭 이쪽에서는 전기버스나 전기트럭은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중국이 거의 다 독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 운동가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 기후 운동가들이 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체적인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들의 탈탄소화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누가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산 값비싼 LNG와 원유를 원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하면서 이 대형 석유회사 주식 PX에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에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크려고 하면은 가격이 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전기차가 가격이 싸야 보급이 빨리 되고 인프라가 빨리 깔릴 텐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이런 탈탄소화 정책이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는 진짜 유럽에 달려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우리도 중국에 수출할 게 많고 중국도 우리에게 수출할 게 많으니까 굳이 우리가 관세를 매겨야 되나? 약간 이렇게 중립적으로 유럽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회장인 폰데어 라이엔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과 합류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왜냐?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럽 입장에서도 이 고급,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로만 보면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독삼사 비싼 자동차, 그리고 이탈리아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비싼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중국 시장이 엄청난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아세안 시장도 엄청난 인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시장이요. 여기에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에 팔지 못하면은 유럽 입장에서도 힘들어지니까 미국에 굳이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이랑 많이 교류를 하니까 유럽에서 와인이나 아니면 다른 뭐 유럽 제품들 명품도 있잖아요. 뭐 누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뭐 구찌 이런 것도 중국에서도 많이 소비를 하니까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입품이나 아니면 뭐 또 뭐 있죠? 유럽에서 수입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교류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비행기를 또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서로 교류할 게 많은데 관세를 매기면서 또 불편한 관계로 유럽이 과연 지낼 것인가, 미국을 위해서 그걸 지낼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붙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요즘 보면은 프랑스령에 있는 국가들이 자꾸 이제는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나 뭐 보면 뉴칼레도니아가 요즘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니켈이 엄청나게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는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게 보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프랑스나 미국의 힘이 서서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이게 니켈 가격이 다시 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원계의 배터리가 그렇게 싸질 수 없는 이유가 이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는 이미 주력 사업에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왜냐? LFP, 중국의 LFP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충전 속도나 아니면은 에너지 밀도도 이제는 더욱더 개선된 LFP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방심하는 동안 중국은 LFP 인산철 배터리를 더 싸고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기술력이 좋다고 계속 자부하다가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계속 밀려버리고 이 가격 전쟁에서 아예 밀려버려서 이제는 더욱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있잖아요. 콩고에서도 지금 계속 요즘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이랑 다이아몬드랑 여기에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콩고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만큼 이 여기에 들어가는 코발트랑 니켈 가격이 뛰기 때문에 3원기 배터리,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3원기 배터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이런 걸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는 별로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 말고는 이 지역,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요즘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데가 두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에 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1대1로나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에티오피아에는 올해부터 휘발유차 수입을 금지하고 전기차만 수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쭉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랑 이런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를 수입할 돈이 없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이제는 석유를 수입할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지금 많이 수입을 늘리면서 여기에서 태양광이 많으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을 해서 중국 전기차를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전기차를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렴한 품질이 좋으며 훨씬 인구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제는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고 전기차를 많이 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이게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주는 나라가 중국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뭔가 우려가 된다.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중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의 뭐 1대1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부채로 뭐 다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해서 끝난다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잘 추진되고 있고요. 중국의 112개 도시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아시아의 100개 도시가 연결됐고 유럽의 200개 도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런데 여기 도시 중에서 뭐 한두 개만 뭐 갑자기 차질이 있으면 야, 역시 중국이 망하는구나, 중국의 그 1대1로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계속 기사를 내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지역에서 다 연결이 되면서 1대1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이 1대1로 항로로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이제는 러시아랑 연합으로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쪽도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쪽 동해 쪽에서도 이제는 개발이 되고 있다. 이 연해주 쪽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 동해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도 이제 힘이 계속 미치고 있다. 북한이랑도 또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북한의 뭐 푸틴이 방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관계, 역학적 관계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아시아 쪽으로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더 힘을 쏟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와 중국이 합치면서 뭔가 이런 유럽의 진출도 막 중국이 더 빨라지고 있고 중국의 힘이 더 세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세계관으로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차이나 전기차 영상이 아니더라도 좀 생뚱맞은 영상이라도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왜냐? 존 버나드는 거의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아까 직구 금지든 이런 것도 다 이런 비슷한 세계관에서 해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을 계속 줄이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유럽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중국은 계속 무역 관계를 여러 나라랑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신흥시장 있잖아요. 신흥시장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비우호적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지정학적 긴장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중동에서도 중국의 이런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뭐 이쪽 아프리카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이머징 아시아, 그러니까 발전하는 이런 개발도상국 특히나 동남아 이쪽에서도 계속 중국의 이런 영향력, 이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 운송장비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첫 4개월에 400% 이상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계속 유럽이 아니어도 수출할 때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2010년에 0으로 지금 기준을 삼고요. 달러랑 위안화 결제 비율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위안화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는 크로스를 했다.
이제는 2010년부터 이거를 책정을 하니까 위안화가 이제는 크로스를 했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80% 이상이 위안화로 결제가 될 것이다. 왜냐, 이쪽 남반구 이쪽 계열들이 45억 인구가 있으니까 이쪽이 많이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결제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도 투자하는 게 좋지만 이 대안이라고 하잖아요. 혹시나 달러가 뭔가 좀 위태해진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으로는 금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투자 뭐 이런 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유럽으로 중국보다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모로코라고 합니다. 이 모로코가 어떤 나라냐면 이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인산철이 있잖아요. 인산철이 많이 나오는, 인이 아마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인이 많이 나오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의 LFP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나 비아디도 여기에 들어서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왜냐? 모로코가 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FP의 생산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미국과의 FTA와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전기차 제조의 허브로 변신을 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공장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대부분의 모로코에서 조립된 것은 중국산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기술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나 모로코나 이쪽에서 그냥 중국산 부품들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한다. 이 중국에서 이제 택가리라고 하죠. 이 상품 가리만 해서 이 FTA를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모로코랑 멕시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다 중국이 우회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이랑 거래하는 나라들은 계속 이제는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멕시코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아디는 2023년 멕시코에서 자동차 1만 대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량은 1123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조금 저조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샤크라는 트럭을 공개했었잖아요. 공개하면서 이게 하이브리드 트럭을 공개했잖아요. 픽업 트럭이 공개하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멕시코를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베모라는 회사랑 이렇게 해서 지금 멕시코 충전소를 중국 자동차 전기차랑 호환이 되게 비아디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소도 많이 짓고 있고요. 이미 지금 테슬라나 이런 다른 미국 기타 브랜드들의 충전소가 많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는 적다고 합니다. 충전소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맞추려고 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해서 뭐 JD 파워랑 그 다음에 베모랑 합쳐서 지금 멕시코에서 비아디와 이 충전소를 늘리려고 지금 계속 합작 기업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멕시코에 지금 4개의 쇼룸과 전국 기타 비아디 대리점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계속 여기에서 판매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멕시코에 공장을 또 짓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위쪽인 미국에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을 이제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더 많은 힘을 주려고 하고 있다. 뭐 전기로 가고 있지만 이미 조금 약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 주행거리가 더 긴 이 하이브리드 쪽이 요즘 인기잖아요. 그래서 중국형 하이브리드가 요즘 대세가 점점 되고 있죠. 왜냐? 주행거리가 뭐 1400km, 뭐 2000km까지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가 멕시코나 아니면 이제는 미국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희망 섞인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등록량이 이제는 중국에서 내연기관 등록량을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앞질러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첫 번째 해외 완전 소유, 그러니까 비아디의 완전 소유 공장이 태국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 일일 생산량은 100대 이상이다. 그래서 태국 생산기지는 현재 동시 건설 및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 시트,
8인원 뭐 이렇게 전기 구동 시스템과 같은 완전한 차량 및 핵심 부품이 있다. 이렇게 비아디 태국 공장이 이제는 지어지고 6월 30일 날 될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가 이제 $10,000의 시굴이라는 갈매기 모델 있잖아요. 해치백 이거를 내년에는 유럽에 집중 투입하겠다,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유럽용으로 스펙 조정과 관세를 붙여도 2만 유로밖에 안 된다. 2만 유로 미만이다.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미만이다. 한 2,900, 2,800만 원에 팔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럽 전기차 업체 및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압력이 될 거다. 그래서 고급형 전기차 모델도 25,000유로 선에서 출시가 계획돼 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비아디의 시굴, 그러니까 $10,000, 1,360만 원짜리 전기차인 시굴이 시굴 해치백이 유럽에서 판매하면서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내년에 이렇게 나선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중국 내에서는 $10,000 이하로 팔리는 이 전기차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스펙 조정과 관세 부과 후에도 2만 유로, 그러니까 2,960만 원 이하로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마어마하죠. 이 가격대 유럽은 여러분들 5천만 원 이하도 못 만들어요. 전기차로 5천만 원 이하도 못 만들어내는데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유로 가격으로도 3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내는데 2천만 원대에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도 수익을 낸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지금 보면 EU에서도 뭐 보조금 조달을 하고 여기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못 막는다.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리고 비아디는 이미 유럽 지역 내, EU 지역 내에 헝가리 제조 공장을 짓기로 발표하는 등 EU 관세 공격을 피하기 위한 현지 생산도 나서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유럽 전무이사인 마이클 슈는 시걸 외에도 좀 더 고급형 전기차를 25,000유로, 그러니까 3,700만 원 선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 돌핀 미니라고 불리는 이 시굴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멕시코에서도 지난 2월 출시 이후 $20,000 미만인 19,780달러, 그러니까 2,950만 원의 전기차로 운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워낙 싸니까, 전기차 중에서 워낙 싸니까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비아디는 중국 시장을 장악한 후 수출을 목표로 삼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금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이 가격 경쟁이 워낙 무섭다. 일론 머스크까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년에 0.5%였거든요.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0.5였는데 이제는 3.3, 2020년에 3.3, 2021년에 3.8, 그 다음에 22년에 6.2, 23년에 8.7까지 늘어났다. 이제는 24년에는 뭐 2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와, 대단하다. 진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게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예상을 하면서. 그리고 CATL도 국내 경쟁, 그러니까 중국 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CATL 회장이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ATL이 지금 보니까 해외 진출을 더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공개한 6개 해외 공장에서 2개의 해외 공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최우선 과제가 해외 확장이라고 합니다. CATL은 해외로 나가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컴퓨터 바탕화면 있잖아요. CATL 직원들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회사의 영웅이다. 나가서 해외로 나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라는 이런 모토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진출을 하겠죠. 해외로 많이 CATL이 진출하면서 수출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의 이전에 6개의 해외 공장을 공개했는데 독일의 튜링켄 공장,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태국 공장 뿐만 아니라 포드와 협력하여 미국에 있는 미시간 공장과 테슬라와 협력하여 미국에 있는 네바다 공장이 있다. 6개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공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탈란티스와 합작으로 투자해서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유럽의 여러 배터리 공장을 공급하기 위해 모로코의 전액 출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CATL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샤오펑도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20개국 이상의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의 링크앤코라고 해서 07EMP 세단이 나왔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납차 개시해서 베이징 모터쇼에서 발표가 되어 1만 대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23,500달러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항속거리라고 하죠. CATL에 LFP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 가솔린을 포함해서 항속거리가 1400km다. 하이브리드가 1400km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2025년에서 26년 경에 일본에서 팔렸을지도 모르지만 지리는 24년에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리 자동차가 일본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은 지금 중국 내에서 로봇 시장 점유율이 50%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감속기를 일본에 의존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자국화를 시키고 있다 하거든요. 로봇 부품도 이제는 중국산으로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워낙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견제를 해도 계속 다 자국산으로 바꿔가고 있다. 로봇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EUV 장비 있잖아요. ASML이 유명하고 TSMC가 유명한 그 EUV 장비가 지금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노광 장비를 규제를 하고 중국이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아예 자기가 EUV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 아예 DUV로도 이제는 7나노 칩이랑 5나노 칩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수년 내에 이제 자체 개발한 EUV까지 개발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반도체 굵기까지도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나면서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성공을 하니까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쪼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SML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에 침공할 때는 TSMC 이 공장을 못 쓰게 원격 차단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악을 목표로 한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있지만 대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런 항공 전력, 해군 전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 얘네들이 계속 공장을 짓고 계속 조선도를 짓고 제조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세계 최초의 무인 항공모함인 076 항공모함이 진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055 구축함이나 003 유인 항공모함과 같은 유사한 해군 스타일의 스타 전함도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5만 5천 톤 이상의 전자 투석기 한두 개의 대형 무인 전찰기, 무인 조기 경보기, 무인 전투기 등이 탑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인으로 다니면서 이제 항공모함이 다닌다고 하면서 건조 속도는 003 항공모함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빠르며 건조 비용은 003 항공모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가성비까지 뛰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드론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중국의 조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조선소 건립은 늘어나고 있고 조선 능력도 건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유인 항공모함 그리고 055 구축함과 연계해 중국의 그러니까 해군 전투력은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지나면 5년 내에 해군이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1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의 반격이 무섭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패러다임이 점점 바뀔 수도 있고 세계의 패권이 점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잘 하겠죠. 근데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텐데 우리는 좀 불안하니까 중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